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별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제 이 차별의식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거 대단하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위화감, 해를 많이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차별의식을 많이 가지면은 뭐 별로다 하는 거는 이제 머리로 다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차별성을 두어서 자기를 이렇게 우쭐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내가 너보다 낫다, 응? 너희들이 나보다 못하다, 이런 어떤 우월감, 이런 거는 우리 본성에 있는 이 교만해지고 싶어 하는 속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해로운 것을 삼독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탐욕, 또 분노, 어리석음, 이렇게 요거를 이제 대표 악이라고 보는데,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할 때는 네 번째를 교만으로 꼽더라고요. 교만. 또 이제 5개로다가 지칭할 때는 어떤 의심, 이제 불신 뭐 이런 거. 그래서 삼독 내지는 오독 할 때 이제 이 교만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우리 본성에 뭔가 기회만 닿으면은 우쭐해지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생명체로 태어났으면은 아침에 눈만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뭐 꿈쩍거려야 되거든요.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고단한 출퇴근길을 마다하고 다닌다든가,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뭘 사다가 날르고 따듬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든가. 그래서 또 심지어 애들도 조금만 이제 커가기 시작하면 그놈의 공부 학원 다니면서 아주 고달프게 살아요. 그래서 생명체로 태어난 이상 뭐 잘 사는 집에 태어났든 못 사는 집에 태어났든 이 조금 더 많이 그러느냐 적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다 고달프게 마련인데, 그 고달프게 마련인 걸로 이렇게 묶이는 우리가 뭘 그 속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을 떨고 그 유세를 떨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자기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혹시 이런 경향이나 이런 구석이 있으면은 그걸 애써 이렇게 좀 제거를 해야 조금 더 근사해지지 않을까,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이 남자 변호사는 제법 이 법무법인을 굉장히 키웠어요. 그래서 뭐 자기 밑에 한 30-40명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법 이제 성공을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분하고 이제 무슨 말 끝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떨떠름했던 때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 연수원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외부에서는 참 부럽다.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으니 이제 네 장래는 보장이 되어 있다. 참 대단하다. 집안에 영광 아니냐. 또 부모 형제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우쭐우쭐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서는 바라보는데, 이제 연수원 내부에서는 그 많은 이제 그 합격자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서울대냐, 서울대 아니냐, 이걸로 일단 갈린대요. 자, 그래서 이 서울대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좀 그렇게 취급을 받나 봐요. 또, 그러면 이 서울대에서도 서울법대냐, 탁과냐, 이제 법대와 탁과 출신들끼리 또 갈린대요. 또 이제 서울법대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다 자기네들이 뭐 성골인 줄 아는데, 진짜 성골은
경기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 법대를 나와야 이제 성골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겉으로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내밀하게 모이면 그거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도 한참 밀렸죠. 서울대냐, 비서울대냐, 또 서울대에서도 법대냐, 탁과냐, 또 법대 내에서도 경기고 출신이냐, 또 다른 고등학교 출신의 서울법대냐. 자, 이런 식으로 끝없이 차이점을 발견해서 이제 인그룹 또 아웃그룹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은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른다는 거지요. 이제 이런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도 비교적 평준화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한국 사회에 뭐 어떤 그 신분 차별을 나타내는 그 카스트 제도 이런 게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잘 모르는 말씀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라든가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허물어지고 폐허이다시피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서열 의식이 좀 적지 않나? 이제 다 파괴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여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뼈 아프게 들었느냐 하면은 제가 유학 시절에 우리 한국인들은 뭐 그렇게 그런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고 사람 차별하는 게 별로 없지.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했지.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어떤 흑인 학생이 자기가 한국의 병사로 근무를 했대요. 여기에서 복무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미국 또는 유럽의 어떤 백인들만 좋아하지 뭐 흑인이나 다른 그 유색인종 또 심지어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굉장히 차별을 두고 오로지 백인에게만 친절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 흑인 그 학생은 자기가 복무 시절에 직접 뭐 깐둥이니 뭐 흑인이니 이러면서 놀림을 많이 당했던 자기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렇게 쑥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그걸 갈라요. 이제 아까 그 변호사는 연수원 시절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심하게 겪었다 그러는데 우리 이제 이 한국에서 요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방이냐 서울이냐 이 대학생들도 이 지방대학교는 쳐주지를 요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서울. 또 서울에서도 서울대냐 비서울대냐 또는 조금 양보해서 스카이대냐 아니면 인서울이냐. 근데 이런 식으로 기회만 있으면 이게 가려고 들어가는데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학벌 또 이게 경제 이제 그래서 이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아니냐 또 서울에 살더라도 강북에 사냐 강남에 사냐. 그래서 어디 우리 외국 갔을 때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또는 뭐 부산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서 왔어요 할 때 강남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아니 서울이면 서울이지 무슨 강남이냐는 얘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게 뭐 무심결에 하는 것 같아도 이 엄밀하게 보면 그게 뭔가 자꾸 이게 가르는 거거든요. 갈라서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다 더 낫다 이런 거를 은근히 이렇게 으스대는 건데 좀 그렇지요? 예? 제가 이제 상담자니까 실제 있었던 상담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저한테 상담을 받는데, 자기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뭐 이게 월급이 뭐 그렇게 썩 많지 않으니까, 이래갖고서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다 그만두고, 뭔가 이 시골에 가서 이 동물들을 이제 키운대요. 그러니까 삶이 상당히 고달프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빠가 지방에 가서 이 동물들을 키우면서 이제 돈벌이를 하려고 했으니까 엄마도 틈틈이 이제 거기를 내려가서 남편을 돕고 뭐 이렇게 지낸다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일반적인 정말 평범한 가정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여자가 사귀는 남자가 이제 서울에서 제법 뭐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을 하고 사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같은 학교에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공부라든가 뭐 별 차이를 안 느끼는데,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형편없는 집안에 나라고 굳이 사귀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자기 아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종용을 하고 이 여자랑 헤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까지 집안에서 자기도 귀한 딸이었고 공부도 제법 잘해서 꿀릴 것 없었는데, 이 결혼을 앞두고 그런 문제에 딱 봉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은 그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거를 시어머니가 그런다고 딱 걷어 차지를 못하고 그거를 삭히느라고 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와 친척이 잘 안 되는 거를 자기 엄마나 아빠에게 얘기하면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그렇겠어요. 타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엄마 아빠에게 말은 못하고, 또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자기와 거리감을 둘까봐 아주 마음고생을 하는데, 제가 그 여성을 상담하면서 저도 덩달아서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참 딱하게도 그 남자가 결국은 자기 어머니의 그 얘기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마음고생을 할 1년 가까이 했는데 결국은 헤어지면서 눈물을 뿌려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 젊은 애들이 어른들의 그런 교만함, 우월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희생돼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여성은 이게 집안이 뭐 그렇게 넉넉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법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명문대학을 간 거예요. 명문대학을 갔는데 이제 집안에서 그렇게 뭐 용돈이라든가 뭐 이 개인 비용을 충분히 대지 못하니까 이 여성이, 이게 명문대에 간 사람네들은 이 과외가 많이 섭외가 들어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많은 날 과외를 하느라고 학점을 그렇게 높게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렇게 졸업을 딱 하니까 학점이 높았던 자기네 친구들은 이 대기업에 탁탁 취직이 되어요. 근데 이제 이 여학생은 그 4년 내내 알바, 뭐 과외 이런 걸 하면서 학점을 많이 높이지는 못했기 때문인지 하여튼 대기업에 취직이 못 되고서 이제 중소업체에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난 남자하고 대화가 제법 통하니까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이 여자가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남자 학벌이 자기보다 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남자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까지 받았는데, 제가 아니 대화가 잘 통하고 비전이 있고 뭔가 가치관이 분명하면은 그런 걸 보고 이제 결혼을 할까 말까를 고심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 남자의 그 졸업한 학교가 자기가 나온 명문대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고 그걸 갖고 고민해서야 되겠느냐. 그런데도 이 여성이 자기 친구들을 만나면은 쪽팔린다는 거예요.
너는 겨우 그런 학벌의 남자를 만났느냐?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여자가 고심고심을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말이 되냐? 이러고 하다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 이후 그 녀석이 그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씁쓸함을 제가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나오지 말라고 좋은 조건이면 좋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는 그런 것에 덕을 보려고 하는 의존심의 한 여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훌훌 뛰어넘을 때 진정으로 멋있고 근사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차별 의식, 뭐 묶어대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